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0차시 상가함수의 그래프에서 특히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y는 sin x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단위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과 그 다음에 동경 OP 사이의 교점을 우리가 x, y라고 두었을 때, 자, 사인 함수는 자, 단위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아니고 1이에요. 그랬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삼각함수 정의 기억납니까? 자, 여기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사인 함수의 정의,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각 세타에 대해서 무엇을 대응시킨 거야? r분의 y.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r이 1이니까 1분의 y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y. 즉 우리가 단위원과 동경 사이의 교점 y의 그래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y의 값은 바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삼각형의 이 높이, 이 y좌표 요것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해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 자, 여기 x축, y축, 단위원을 좀 크게 그릴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동경이 이렇게 뭐 1, 4분면부터 생각해보죠. 뭐 0도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0도 이걸로 할까요? 0도라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한 30도 요렇게 지나가겠죠. 여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 4분의 파이 하면 요렇게 지나가겠죠.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60도 하면 한 요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뭐 3분의 파이, 그 다음 90도 하면은 뭐 2분의 파이. 요렇게 동경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동경이 지나갈 때 우리는 뭐를 고려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y 값, 저 높이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0이겠죠. 0도일 때는 30도일 때는 요 정도 되겠죠. 45도일 때는 요 정도 되겠죠, 높이가. 60도일 때는 높이가 이렇게 되겠고 90도일 때는 높이가 y값의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0에서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무슨 축이에요? 세타 축이죠. 각 세타가 변화함에 따라서, 각 세타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각 세타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관찰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우린 단위원을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넘어서지는 않겠죠. 이 마이너스 1과 1을 넘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프의 값이. 자, 그랬을 때 0도일 때는 어땠어요, 얘들아? 높이가 0이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는 30도 6분의 파이, 여기는 60도 3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자, 6분의 파이일 때 어때요? 높이가 한 요 정도 찍혀 있죠. 요 정도 찍혀 있죠. 45도일 때 한 요 정도 찍혀 있죠. 값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죠. 30도 하면은 뭐예요?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 45도 하면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뭐 루트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60도 하면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건 삼각 비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이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약간 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90도까지 선생님이 따라 그래프를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 180도까지는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한번 보자. 자, 180도는 우리가 이렇게 휘어져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요렇게 뭐 요렇게 180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타가 더 이렇게 2, 4분면을 지나갈 때 우리가 y 값을 이번에도 관찰하면 되는데, 자, 1에서부터 점점 다시 크기 값이, 양의 크기 값이 점점 작아지죠. 양의 크기 값이 점점 작아지지. 대략적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의 점들이 점점점 다시 작아지는 것이 보입니까? 이렇게 작아져서 결국에는 180도가 됐을 때 0이 되는 걸 따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요렇게 y 값이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즉 y 값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3, 4분면을 지날 때 요렇게 뭐 요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3, 4분면을 지나갈 때 3, 4분면을 세타가 지나가고 있으면, 자, 이번에 y 값이 어때요? 크기 값은 점점 어떻게 돼? 커져가고 있죠. 크기 값은 점점 다시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자, 이 y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죠? 다 음수로서 크기 값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0도까지 여기가 한 202분의 3파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 크기 값이 점점 커지는데 음의 방향으로 커져가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따라가는 걸 보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사분면을 따라갈 때 4사분면을 요렇게 동경이 지나갈 때 자 이렇게 지나가면 y 값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크기 값이 음의 크기 값이 가장 컸다가 점점점 음의 크기 값이 다시 줄어들고 있겠죠. 그래서 0까지 향해 가네요. 음수 방향으로서 크기 값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0이 되죠. 여기가 360도 2파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인 함수는 보니까 어때요? 주기가 2파이를 주기로 0에서 2파이를 주기로 이것을 사인 함수라고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쪽 방향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 함수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코사인 함수 볼게요. 그래서 사인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따라간다? 우리가 이 동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y 좌표의 값을 따라가서 점점점 90도까지는 커졌다가 180도까지는 크기 값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어때요? 음의 방향으로 크기 값이 점점 커지다가 4, 4분면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크기 값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함수는 여러분들 잘 봐.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역시 단위원에서 생각하고 각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동경의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역시 x, y라고 했을 때 코사인은 어때요? 코사인은 어떻게 돼? 1분의 코사인 이렇게 긁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단위원이기 때문에 1이고 이 좌표가 x좌표니까 이 좌표가 x좌표니까 우리는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우리가 이 x좌표의 변화만 따라갈 거예요. 얘들아. 이 x좌표의 변화만을 따라갈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단위원을 크게 그려주고 코사인 함수를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단위원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경이 이렇게 6분의 파이 이렇게 4분의 파이 크기 값이 여기는 60도에서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0이라고 돼 있으면 코사인 함수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가 한 이 정도를 1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가 한 2파이라고 하고 그럼 요만큼이 파이고 요만큼이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놓고 따라서 이 틀을 잡아놓고 우리가 추이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각 세타가 변할 거예요. 자, 변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x좌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삼각형이 x좌표를 따라가니까 처음에 0도일 때는 요거지. 맞니?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즉 30도일 때는 어때요? x좌표를 따라가니까 요거죠. 그 다음 45도일 때는 요거죠. 그 다음 60도일 때는 요렇게 되죠. 그 다음 90도일 때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x좌표만 따라오면 길이가 양의 값인데 점점 크기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0도일 때는 가장 긴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60도는 30도는 요도 되겠죠.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워놓은 거죠. x값을. 코사인은 요렇게 그래프가 내려가겠네.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4분면을 했을 때는 동경이 이렇게 지나간 거죠. 동경이 이렇게 지나갈 때를 생각해 보자. 자, 동경이 이렇게 회전할 때 이렇게 더 2, 4분면을 회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살핀다고? 이 동경이 지나는 점에 x좌표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음의 방향으로 내려왔죠. 양수에서 음수로 갔죠. x좌표가 음수예요. 음수. x좌표는 다 음수네요. x좌표는 다 음수인데 크기값이 점점 어떻게 돼? 음수로서 크기값은 커져가죠. 음수로서 크기값은 음수 방향인데 크기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크게 커져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 찍히는 거잖아요. x좌표가. 그 다음에 3, 4분면을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3, 4분면은 요렇게 동경이 요렇게 지나가겠죠. 동경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동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코사인 값은 즉 x좌표를 따라가니까 자, 역시 음의 방향, 음수인 거는 동일하죠.
좌표가 음수인 건 동일한데 크기 값이 점점 크다 해서 작다 더 작다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크기 값 음의 방향으로서 크기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 음의 방향으로서 크기 값이 점점 작아진다 해서 180도와 270도자 해서 음의 방향으로서 크기 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좌표 그 점의 좌표들을 따라가 보면 요렇게 해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사분면을 지나갈 때 동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점에 우리가 x좌표는 어때요? 0에서부터 다시 어때요? 크기 값이 양의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크기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 좌표의 교점의 x좌표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함수는 한 주기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코사인 함수는. 됐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고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x가 왜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죠?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예쁘게 이 가로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자, 원래는 어떤 그래프예요? 코사인은 요거죠. 여기가 x좌표, y좌표고 동경은 0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여기가 1사분면이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동경의 교점의 x좌표,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이 빨간색 부분 요것을 따라갈 거죠? 요것을 따라갈 거예요. 요것을 따라갈 거지. 이렇게 따라갈 거지. 이 x좌표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거를 싹 돌려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알겠죠? 우리는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니까 가로로 그리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x좌표를 따라서 그린 것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뭐예요? 각 세타에 대응하는 코사인 값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건데 선생님 코사인 값은 아까 x좌표라며 왜 여기 y라고 썼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함수는 뭘로 표현하니? x로 표현해요? y로 표현해요? y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x좌표를 따라 그린 거긴 하지만 그 결과를 y라고 썼을 뿐이야. 알겠죠? 여기 x 없으니까 문자 충돌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정의역은 세타고 그 다음에 공역은 y 값을 보통 대신하니까 y로 그냥 썼을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갔는데 자, 코사인 함수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요만큼이 한 주기가 된다는 거 맞죠?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정의역은 무슨 쪽?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어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치역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대칭성,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해요. 이 사인 함수는 어디를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인 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여기에서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라고 할게요. 이 점을 세타라고 할게요, 얘들아. 세타라고 하면 세타에서의 함수값은 뭐예요? f 세타가 되겠죠. 또는 여기서는 사인 함수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세타 부분에서는요. 이 함수값은 뭐야?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에서의 함수값은 아까 세타에서의 함수값과 크기는 같은데 부호 반대다. 이걸 정리한 게 자,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게 바로 우함수의 기함수의 특징이에요.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 대칭인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말해요. 이런 형태에 갖는 기함수.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의 중요한 특징은 마이너스 세타에서의 함수값은 세타에서의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다. 크기는 같고. 자, 코사인 함수는 어때요? 코사인 함수는 뭘 중심으로 대칭이니? 그래프를 보니까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그래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의 방향에서의 함수값과 음의 방향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걸 우함수라고 하고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는 여러분들 2n파이 주기가 2파이가 주기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코사인도 사인도 다 주기가 얼마라고? 2파이예요. 그래서 2파이의 거듭제곱들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더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기가 2파이라면 우리가 어떤 함수 x가 있을 때 이 fx와 fx 플러스 예를 들어서 2파이라고 하면 얘는 주기 함수를 의미하고 그 주기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기를 의미해요. 이 골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가 2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2파이뿐만 아니라 4파이, 6파이, 8파이도 다 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n파이라고 써놓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모두 그 사이에 2n파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인 세타 플러스 2n파이와 사인 세타는 같은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2n파이와 코사인 세타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얘기했고, 좀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의 그래프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좀 쉬었다가 다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